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문법적인 문장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문장 찾기란 문제로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걸 잘 맞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것은 문법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두 문제 정도 꼭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좌우측에 나오는 책 날개에 나오는 문제들도 풀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문장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문장을 뚝뚝 끊어서 정확히 보는 연습들 좀 하시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교재 287쪽의 맨 하단입니다. 뭐죠? 문장 연결의 잘못이 나온다. 거기에 보니까 논리적인 연결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국가는 적극적인 사회 보장 제도와 통일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수립이란 계획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수립과 집행은 시간적 순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세요. 국가는 적극적인 사회 보장 제도와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한다. 다시 해서 지속적 수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거다. 수립은 지속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수식하는 말은 뒤에 나온 집행하다가 돼야 한다. 됐죠? 다음, 그 밑에 우리나라의 자가 운전자는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는 사람들이야. 교통신호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문장에 똑같아. 교통신호와 음주운전의 음주운전의 뭐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보세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게 서술어야. 그런데 주어가 뭐냐? 자가 운전자, 이게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여기에 완화 과가 오면은 주의해줘. 다시 해서 거기 나오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생각이 돼. 근데 교통신호 위험성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 그치?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을 저라면은 교통신호 위반의 위험성이라고 바꾸겠어.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위험하지,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므로 여기 나온 와나 과를 가지고 문장의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야. 됐죠? 다 이어서 288쪽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화려하지 않아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 역할만 한다면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근데 거기 나온 화려하지 않아도 아주 저렴한 뭐지?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자, 이런 식의 문장을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화려하지 않아도 했을 때 거기 나오는 아주는 뒤에 나오는 저렴함을 수식하고, 이때 아주 저렴하는 뒤에 나오는 가격을 수식하고, 이때 여기에 부사격 주사 의로가 붙어가지고 이걸 뭘 수식해야 되냐? 이것의 수식을 받는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고친 문장에 화려하지 않아도 가격이 아주 저렴한데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렴한 건 뭐냐? 가격이야. 자, 화려하지 않아도 가격이 아주 저렴한데도, 그쵸? 그렇게 해서 문장을 바꿔준 것이 저렴한데도 제 역할만 한다면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 그치? 다 이어서 그 밑에 타국의 침략은 국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타국의 침입이야. 침략이야. 그랬을 때 거기에 침략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타국은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때 아이고 타국의라고 나왔지. 의라고 나오는데 이때 의가 제가 관형격사의 주격 기능이 있다. 그렇게 해서 관형격 조사는 중의적 해석이 있다. 말이 잘못 나갔습니다. 관형격 조사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입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타국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다음 이어서 말입니다. 거기 보기를 문장 구조의 문제가 나와. 뭐가 나왔지? 누나는 모범생이며 형은 냉면을 좋아한다.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죠. 다시 해서 누나는 모범생인데 동생은 모범생이 아니다 해가지고 앞뒤 문장이 대등관계에 있어야 돼. 누나는 비빔밥을 좋아하고 형은 냉면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대조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범생과 냉면은 서로 대등관계가 아니죠. 그러므로 그 밑에 고친 문장 누나는 모범생이나 형은 우등생이다 이런 식으로 그치? 바꿔줄 수도 있다. 다음 이어서 니은번 그 다음에 그 밑에 읽어보시고 맨 밑에 보세요. 영어 번역된 문장 바로 위에 뭐가 나왔냐? 내가 그를 도운 것은 그에 대한 연민해서라기보다는 나서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해서 끊어야 돼. 행한 것이다 말은 필요가 없다. 그치? 맞지? 다 이어서 우리 교재 맨 밑에입니다. 288쪽의 맨 하단 보세요. 288쪽의 맨 하단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 우리가 서구 유럽어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잘못 써버린 경우가 있다. 즉 영어 번역투의 문장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국어는 유정명사를 주어로 쓰지 무정명사로 잘 쓰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국어는 말입니다. 주동문이나 능동문 쓰려고 하지 피동문 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니까 이 자료는 이게 주어거든 말해주고 있다. 이게 서술어거든. 근데 말하는 주체가 무정명사일 수 없다는 이야기야. 자료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한다. 예, 말해주고 있다 해서 말하의 주체가 자료일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므로 이 자료에서 그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잘 알 수 있다. 누가? 우리는 이런 말이 되지. 우리는 이런 말이 된다. 그치?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직역투의 문장이야. 우리가 about 뭐뭐에 대해 뭐뭐에 대해 거기 나오지? 장애인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about의 번역이 뭐뭐에 대하여인데 장애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 국어의 조서로 바꿔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야. 거기 나오는 이번에는 맨 밑에 그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뭐뭐로부터 프롬이제. 프롬의 번역으로서 그 사람에게 편지가 왔다요. 그치? 다음 이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true 뭐뭘 통하다의 직역이다. 그치? 이번 기회를 통해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겠다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하고 써야지 통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바이의 번역투도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번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처자가 있는 이유는 해부동사의 번역이다. 사랑하는 처자가 있었다. 그치? 말 이상하지? 그치? 다음 그 밑에 물론 정부에 나서고 있지만 평생학습은 큰 투자를 필요하죠. need to의 번역이다. 필요하지 않다요. 그냥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다. 물론 정부에서 나서고 있지만 평생학습은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고쳐도 된다. need to의 번역이다. 됐지?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is야. 거기 나오는 이번엔 춘향호 선장과 사원들은 폐의 침몰과 함께 사망했다 해서
여기 나온 일세의 직역이란 이야기야. 자, 여기 보시면은 선장과 사원들이 왜 사망했지? 배가 침몰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춘향호가 침몰하면서 선장과 사원들이 모두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춘향호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선장과 사원들은 모두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일수에 직역수를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야.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투투의 용법이다. 이중부정이죠? 다음 이어서 이응번의 그 밑에 뭐가 나오지? 이번에는 방학이 되면 열심히 놀았었다. 시제편에서 제가 과거 시제의 중첩을 뭐라 했지? 과거 시제의 중첩을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 과거 또는 현재와 단절이다. 그냥 예뻤다가 아니라 예뻤었다. 그냥 예뻤다가 아니라 예뻤었다라고 나오는데 예뻤었다는 과거와 단절을 의미할 때만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방학이 되면 열심히 놀았다. 그렇죠? 이 정도가 좋다. 열심히 놀았다. 이 정도가 좋다. 이렇게 봐. 그렇죠? 이렇게 보면 돼. 맞죠? 자, 됐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이번에 뭐가 나왔지? 어휘의 선택이 잘못되는 경우다 이렇게 나오네. 나는 19살. 자, 그래서 꼭 이렇게 써야 돼. 19세고 19 사이라고 써야 한다. 그치? 19는 한자제. 그러니까 한자와 어울리고 우리말은 우리말끼리 써야 된다. 다음 이어서 시험 준비 시간 다시 신체. 말이 이상하지. 그치? 다시 하게서 신체는 사람의 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뭐죠? 몸을 의미하므로 몸 또는 체중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나오지? 자, 그렇게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야. 다 이어서 우리 아이는 나이가 7살인데도 칠칠하게 침을 흘렸어요. 저번에 어휘편에서 했어요. 반드시 칠칠하다는 무슨 뜻이었지? 가지런하고 곱고 행동이 조신하다는 의미였어. 그럼 칠칠치 못하다, 칠칠치 않다라고 써야 한다. 칠칠치 못하다, 칠칠치 않다라고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으로 가보면은 289쪽의 우측이야.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지가 289쪽이야. 289쪽에 우측의 탐구학습 보세요. 한번 가보자. 먼저 거연한 탐구학습의 우측의 상단부터 가겠습니다. 예례식의 편, by, need to, from, 그쵸? yes, 그 다음에 true,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신채호 선생은 뛰어난 선각자이다. 이건 정상이야. 장애인들에 대하여 안 된다겠지? 이건 true의 번역으로 장애인들에게라고 해야 한다. 그치? 다음, 회의를 갖도록 하자가 아니라 회의하자야. 자, 봐봐. 우리말식의 표현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1번이 맞지. 누가? 외래어식 표현이 아닌 우리말식 표기는. 그러니까 먼저 봐봐. 2번은 장애인들에 대하여는 안 된다. true로 써야 한다. true의 번역으로 장애인들에게. 그 다음에 3번은 말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갖자 그랬으니까 안 된다. 뭐야? 이건 해부동사의 번역으로 오후 3시에 회의하자로 이렇게 써야 한다. 다음 이어서 4번은 일세의 직역이다. 그죠? 그러므로 춘향호가 침몰하여 선장과 사원들이 모두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므로 2번, 3번, 4번은 뭐야? 외래식 표현이고 1번만 우리말식 표현이다. 이 문제에서 우리말식 표현을 물었다. 그렇죠? 그러므로 답은 1번이다. 다음 이어서 그 밑에 보자. 단어가 정확하게 쓰인 것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먼저 올해 경제 성장률이 드디어 6%를 능가하였다. 능가하고 있는 건 넘어서고 있는 거지.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는 1번에 능가하다란 말은 적절하지 못하고 뭐야? 6%에 도달했다 해서 도달하다 정도로 쓰는 게 좋겠다. 다음 이어서 2번
새로운 도시개발법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이건 정상이야. 과반수란 반이 넘는 수야. 다음, 석가탑과 다보탑이 틀린 점이 바로 건축 양식인데 이 3번은 말이야 이거죠.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를 묻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르다는 뭐야? 이거지. 틀리다는 말이야. 우리 시간되면 이런 뜻이 된다는 이야기야. 너하고 나하고 성격이 달라. 성격이 틀린 거 아니야. 틀린 건 잘못된 거야. 나 수학 2번 틀렸네? 틀린 건 가입표야. 그러므로 이건 뭐야? 다르다. 이건 틀리다.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이렇게 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됐죠? 다 이어서 그 다음에 4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 자문과 조언의 차이다. 자문은 뭐라 했지? 전문가 권위자에게 의견을 물음이다. 그렇죠? 전문가나 권위자에게 의견을 묻는 게 자문이다. 그러므로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 아니라 조언을 받아 새로운 정책을 결정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뭐죠? 권위자들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고 내세운 말이 조언이야. 뭐라고? 조언이야. 도움이 되는 말이다 이런 뜻이야. 그치? 이렇게 온다. 그러므로 2번만 극히 정상적인 문장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쵸? 자, 288쪽에 왔어요. 288쪽에 거기 나오는 문제를 보자. 성관의 호응이 적절하지 아니함으로 쓰니까 2번만 보자 이런 이야기야. 답이 2번이니까 유리건물은 은폐 공간을 최소화하여 각종 사고 예방과 그죠? 쓴다. 각종 사고 예방과 그 다음 뭐 칠판 지우고 각종 사고 예방과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요. 1위 했을 때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유리 건물은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각종 사고 예방 높이고 있다? 말도 안 되지. 그러므로 저보고 쓰라고 한다면 유리 건물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이런 식으로 쓰겠어. 유리 건물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해야 돼. 다시 하게서 여기를 보면은 목적어 서술어제 여기도 목적어 서술어 구조로 만들어줘야 돼. 이게 목적어 서술어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도 목적어 서술어 구조로 만들어줘서 문장의 구조를 알맞게 맞춰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음 이어서 그 밑에 탐구학습을 보자. 그 밑에 탐구학습을 보면 뭐가 나오냐.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무엇이냐 그랬네요. 먼저 실험용 촉매에 쓰이는 촉매는 쓰이는 용도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아직은 안 했지만은 여러분에게 현대 문법 시간에 말입니다. 제가 뭐라 했지? 이익내적 편이란 말을 썼다. 의미론에서. 그러므로 뭐라 했지 내가? 역전압이란 말 없다. 역압이나 역전이라고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가 하면은 넓은 광장이란 말은 없다. 왜? 광장이 원래 넓은 거다. 여기 나오는 이 광자가 말이 이 광자가 원래 넓은 광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는 말이다. 이번에는 뭐가 나왔지? 쓰이는 용도란 말이 나왔을 때 이때 용자가 뭔자요? 쓸 용자요. 그러므로 실험용 촉매는 용도별로 분류하여 쓰이는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 거기 보면 실험용 촉매는 용도별로 분류하여 그래야 쓰이는 말이 필요 없다. 쓰이는 이 말이. 왜? 이익내적 표현이니까. 다음 이어서 2번 김치는 맛도 영양도 많아. 그치? 2번 보니까 말입니다. 김치는 맛도 영양도 많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야.
영양은 많을 수 있지만은 맛은 많을 수 없지. 김치는 맛도 좋고 영양도 많아. 서술어가 없네. 김치는 맛도 좋고 영양도 많아 이렇게 와줘야 돼. 그쵸? 맞죠? 그쵸? 한번 봐주십시오. 다 이어서 3번은 말입니다. 우락부락한 외모와 달리 말투가 여간 상냥하지 않다. 몹시 상냥하다는 뜻이죠. 다음은 사장님으로부터 격려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아니 이제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라고 저보고서로 한다면은 뭐뭐로부터란 말이 적절하지 않다란 이야기야. 이건 프롬의 번역이다. 그러므로 저라면은 사장님의 이렇게 써버리겠어. 격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써. 그렇죠? 그러므로 가장 자연스러운 건 3번만 가장 자연스럽다. 이건 어때요? 이거 봐봐. 이런 식의 말을 썼을 때 이건 부모님은 여간 고생이 많지 않으시다 이런 말을 썼을 때 이건 부모님이 고생했다는 소리야? 고생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몹시 고생을 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간은 먼마지 않다와만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간 조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온 3번에 말투가 여간 상냥하지 않다는 매우 상냥하다는 뜻이야. 매우 상냥하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문장을 딱딱 끊어가면서 단어가 적절히 구사되었는지 수수에 호응이 되었는지 또는 뭡니까? 시제가 정확히 사용되었는지 또는 구문체가 아닌지 파악해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문장 찾기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이어서 287쪽이에요. 이번엔 287쪽에 왔다 이런 이야기요. 거기다 매칠 주변에 조사할 쓰임이 적절하지 아니한 걸 물었는데 2번 보세요. 그는 어제 술이 취해서 나오는데 그는 어제 술에 취해서 그래야지. 우리 식으로 한다면 뭐지? 조사가 잘못되었다.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거다. 그렇지? 조사가 잘못 구사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이어서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3번 4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특히 4번은 뭐뭐로서와 뭐뭐로서를 구분하겠어요. 조사에서 뭐뭐로서는 제가 뭐라 했지? 기구, 도구, 재료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뭐로서는 자격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 그치?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자, 285쪽에 왔어요. 285쪽입니다. 285쪽에 탐구학습 봅시다. 다음 중 의미가 정확하고 문법적으로 바른 것은 3번만 극히 정상적이래. 그러면 1번, 2번, 4번이 왜 잘못됐는지 보자. 1번,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장을 가만히 보면 이것의 문장성은 서술어예요. 이것의 문장성은 주어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말입니다.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당신이란 말이 있어야 돼. 당신은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래야 돼.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은 이거 봐봐. 물이 얼음이 된다요. 그랬을 때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것은 당신이 하루로 변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빕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빕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이어서 철수 대신에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붙었네. 뭐라고? 철수 대신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와야 돼.
이때 가도록은 말입니다. 익시명이라 해가지고 안 쓰는 거야.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끊어져. 찰수 대신에 제가 가겠습니다 해죠. 3번은 정상적이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막 도착하셨어요. 앞존법 문장이죠. 앞존법 문장. 그러므로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막 도착했어요 라고 해야 됩니다. 혈연적 관계에서는 앞존법, 즉 혈연적 관계와 사제 관계에서는 앞존법을 엄격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야. 현대 문법에서 높임법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이어서 우리 교재 말입니다. 284의 탐구학습 보세요. 284쪽의 탐구학습, 즉 다 우리가 지금 문제를 역순으로 풀고 있어요. 그렇죠? 자 했을 때 4번만 맞대. 4번만 맞대. 동산에 달이 떠올라 갈 길을 비추기라도 한다면 나그네의 마음은 들뜨게 된다. 이 문장만 정상이래. 그랬을 때 1번 들어간다. 늘 나에게 반대만 하던 그는 공부를 같이 하자는 내의 제의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앞뒤 문장에 호응을 맞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반대만 하던 애가 역접으로 연결되면 뭐야? 동의, 찬성 이런 식의 말이 들어와줘야 돼. 그러므로 늘 나에게 반대만 하던 그는 공부를 같이 하자는 나의 제의에 동의했다요. 동의했다요. 동의했다. 늘 나에게 반대만 하던 그는 공부를 같이 하던 나의 제의에 동의했다. 이거야. 다음 이어서 2번. 게시판에는 한번 이건 써봐야 돼. 이건 써볼게. 게시판에는 게시판에서 합격한 사람들 중 게시판에서 합격자 발표를 보는 사람들 중 두 손을 번쩍 뜨고 환호성을 이런 식의 문장이야. 이리 했을 때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두 손을 번쩍 들었다 해서 주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쓰라면은 뭐죠? 합격자는 두 손을 번쩍 들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거 봐봐. 이것도 주의해줘. 이것도 일종의 인내적 표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 환호했다. 환호성을 질렀다가 아니라 환호했다. 환호성을 질렀다가 아니라 환호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라. 이런 이야기야. 환호성을 질렀다가 아니라 환호했다로 써주라. 이런 이야기. 그쵸? 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거기 나오는 2번 문장도 잘못된 문장이야. 3번 문장. 초등학교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도전적 인간이 되고 싶다. 누가? 주어가 없지? 요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도전적 인간이 되고 싶다. 요즘 어린이들은 이러한 주어가 필요해. 요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며 자라기 때문에 도전적 인간이 되기 쉽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다음 4번 맞았고 5번 보세요. 세계 여러 문자와 달리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한글이라는 사실에 대해 잘 알려져 있다. 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세계의 여러 문자와 달리 무엇이? 한글이 세계 여러 문자와 달리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사실에 대해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어디에? 됐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고쳐줘. 한글이 주어를 넣으세요. 한글이 세계 여러 문자와 달리 그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사실이다. 이 정도로 끊어줘.
한글이 세계 여러 문자와 달리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사실이다. 끊어버려. 뒤에 널리 알려져 있단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야, 사실은. 그 말 잘 쓰려면은 또 어디에란 말이 들어와줘야 되니까. 그치? 다음, 이어서. 우리가 이제 283쪽에 왔어요. 283쪽입니다. 283쪽의 맨 상단입니다. 탐구학습 보세요. 자, 1번의 자네란 말은 아랫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자네 이 원고 교정 좀 봐주겠나? 해야 돼. 그래서 아랫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자네는. 그러므로 자네 이 원고 교정 좀 봐주겠나? 이렇게 와줘야 돼. 다음 2번. 할아버지는 평소 내에 자기란 말 안 돼. 당신이란 말 써야 돼. 당신은 2인칭 대명사로 쓰는 경우가 있지. 당신이 말이야. 이랬을 때. 하지만 어머니 당신께서는 할 때는 극존칭이거든. 여기서 당신은 제기대명사예요. 그러므로 할아버지는 평소에 당신 생각을 잘 말씀하세요. 그래야 돼. 어른한테 말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말씀을 해야지. 다 이어서 아버님 방금 그이가 들어왔어요죠. 들어오셨어요? 안 돼요. 앞전법이 왜 된다. 됐죠? 그러므로 4번만 맞다. 이런 이야기야. 높임법이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냐요? 다음 281쪽이에요. 281쪽에 탐구학습 마지막을 봅시다. 답이 3번이래. 자, 그랬을 때 1번 생선의 신선도는 눈보다 아가미를 보고 고르는 것이 요령이다. 말도 안 돼. 생선의 신선도는 눈보다 아가미를 보다. 자, 만약에 저보고 문장을 고르라면은 1번은 말입니다. 이렇게 쓸 거야.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방법은 이 말 집어넣겠어.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방법은 눈보다 아가미를 보는 것이다. 자,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방법은 눈보다 아가미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쓰겠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이어서 2번.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국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불법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 근데 아까 했죠. 뭐만다는 것은 뭐만은 사실이라면 뭐만다는 것이다라고 끝나야 돼.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국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불법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는 것이다. 해서 주술의 호응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국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불법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고쳐주라. 다음 3번 정상이고요. 4번 기재사항의 정정 또는 이건 써볼게. 시험에 몇 번 나왔던 문장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기재사항의 정정 또는 뭐라고 나왔지? 금융기관의 수납 및 금융기관의 수납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그 영수증은 효력이 없다. 인이 없으면 그 영수증은 효력이 없다요. 그랬을 때 지금 몇 개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냐? 금융기관에 수납인이 없으면 이게 주어예요. 수납인이 없으면 그 영수증은 효력이 없어. 그치? 수납인이 없으면 취급자인이 없으면 그 영수증은 무효야. 그치? 그런데 주어 서술어 자, 주어 서술어야. 근데 이게 문제야. 칠판, 자, 대충 칠판 지운다? 칠판 쭉 지우면은 뭐지? 없으면 살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야? 모든 영수증은 다 고쳐야? 왜냐면 정정이 없으면 효력이 상실하거든. 그때 모든 영수증을 정정해야 한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지. 그러므로 만약에 바르게 쓰려면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또는 기재사항의 정정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기재사항에 정정이 있거나 하면 그 영수증이 효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새로 이 없으면과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서술을 만들어 넣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이게 주소의 호응의 문제야. 그치? 다음. 그래서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금융기관 순화인 및 지급자인이 없으면 그 영수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소위 우리가 문제를 지금 10여 문제 풀었지만은 어법에 맞는 문장, 자연스러운 문장 이런 문장을 묻는 문제는 시험 문제에 반드시 두 문제를 줬을 때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문법을 좀 하셔야 되고 주술의 관계를 보셔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성분들이 혹시 생략되어 있지 않은가를 반드시 파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첫째 어의 구성가 적절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적이 이런 식의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성적은 점진적이기 때문에 향상한다. 그래서 성적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학교의 석차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수직적인 게 상승이고 점진적인 건 향상이다. 긍정적일 때만 쓰지? 그치? 다음 이어서 혹시 구문체가 아닌가? 나중에 다 하겠지만은 영어나 일본어의 번역투는 아닌가? 영어나 일본어의 번역투는 아닌가? 이걸 좀 잘들 살펴줘야 한다. 일본어나 이런 말들의 번역투가 아닌지 봐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그걸 좀 주의하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번에는 구조야. 그래서 주술 구조가 적당히 호응을 이루고 있는가? 또는 부사나 관형어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음 이어서 뭐죠? 생략된 문장 성분 없는가? 생략된 문장 성분 없는가? 그렇지? 다음 이어서 서술어 생략도 있고 이 안에 서술어 생략도 있고 주어의 생략도 있고 부사의 생략도 있거든. 서술어, 주어, 부사 이런 것들이 생략되거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략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 정상적인 문장처럼 보이지만은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쓰니까 그 정상인 줄 알고 쓰고 있지만 잘못 쓰고 있는 말들이 정말 많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죠? 다한 건 아니야. 여러분이 현대 문법 시간에 했던 인계적 표현, 그 다음에 중의적 표현 이런 것들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법에 맞지 않는 문제로 빠져 있다는 이야기야. 다시 시작해서 지난번에 했지. 이렇게 써버리면은 도대체 키가 큰 사람이 형인지 형의 친구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야. 이건 뭐죠? 중의적 표현이야.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돼 버리면 그 문장은 올바른 문장이 아니다. 어법에 맞는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다 쉼표를 찍어줌으로 해서 친구가, 여기다 쉼표를 찍어줌으로 해서 형이 키가 크다는 사실을 정확히 해줘야 한다. 이런 거 우리가 중의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으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박수를 치다란 말은 없다. 왜냐면 이 박자가 7박자다. 딱딱 이렇게 부딪힌 게 박수다. 그러므로 박지성 선수에게 기성용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이래야지. 그치? 또는 손뼉을 칩시다 해야지. 뭐라고? 우리가 박수를 치다란 말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했지? 환호성을 지르다. 이런 말도 없다.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게 환호성이야. 그러므로 환호했다라고 써야 돼. 이런 법은 내가 뭐라 했지 지난번에? 인외적이다. 불필요한 말을 쓴 경우다. 두 번 쓴 경우다. 역전압하고 같은 구조야.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하고 현대문법 시간에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의미론을 잡아드렸어요. 우리 현대문법의 의미를 한 번 더 봐주십시오. 그걸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빼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은 더 이 부분에 분량이 많은데
그러신 분들은 우리 현대문법의 음윤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생략을 시켜놨으니까. 자, 다음 시간은 말입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쓰기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단락쓰기,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 교조 290쪽입니다. 우리 이제 290쪽부터 한번 진도를 가볼까 하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고민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